지난 며칠 동안 이란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란 정권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위도 아니고 공격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훨씬 더 심각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바로 그 정권이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이겼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됐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규모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 장면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번 주에 일어난 세 가지 장면이 있는데 이 세 장면을 보면 이란 정권이 직면한 문제의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이란 대통령 마수드 페세슈키안이 국영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이란 국민을 바라보며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가 한 부탁은 47년간의 정권 동안 어떤 이란 지도자도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덜 먹고 집에서 불을 끄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인해 이란으로 들어오는 음식과 보급품이 차단되었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식탁에 올리는 음식의 60%가 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봉쇄가 시작된 지 일주일 남짓 만에 그것들은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치가 모스크바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갑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다음 협상의 조건을 이란이 정할 것이라고 말했던 같은 아바스 아라가티가 이제는 외교적 지원을 받기 위해 러시아 정부를 찾고 있습니다. 푸틴은 중재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오벌 오피스 회의에서 기자들을 향해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데 바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메시지는 전달됐습니다. 이란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합니다. 전쟁연구소가 이번 주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란에서 지금 실제로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지 밝혔습니다. 최고 지도자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외무장관도 아닙니다. 혁명수비대의 장군인 아흐마드 바이디라는 인물입니다. 이란 정권의 민간 구조가 붕괴되었습니다.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사람은 군인입니다. 바로 아무도 협상하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혁명수비대의 군인일 때 논리는 외교적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 세계 정부들이 이번 주에 답을 찾으려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란 정권이 앞으로 닥칠 일들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분열된 정권,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국민들, 그리고 외교장관이 모스크바에서 지원을 구하는 가운데 이란은 모든 것을 바꿔버릴 고위험수를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란 정권은 미국에 공식적인 평화 제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제안은 꽤 영리한 것이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겠다고 약속했고 그 대가로 미국은 해상 봉쇄를 해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나중으로 미루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게 그들의 영리한 선택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이란 정권의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선박들이 다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음식이 다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현재 월 10%에 달하는 인플레이션도 한순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권은 전쟁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재건할 소중한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파괴된 미사일 발사대, 무기공장, 핵시설들, 이란은 미국을 두 가지 나쁜 선택지 사이에 몰아넣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핵 논의를 미루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세계 석유를 계속 묶어두는 정치적 대가를 치르는 것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곧 보여드리겠지만 이란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 제안이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는 안보 내각을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빠르게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후 그는 미국 협상가들의 파키스탄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다음 회담이 그곳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와 얘기하고 싶으면 전화해서 나한테 직접 연락하세요. 하지만 그 다음날 정확히 새벽 4시에 일어난 일은 트럼프가 다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에 선글라스를 끼고 돌격 소총을 들고 배경에는 폭발이 일어난 자신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세 단어로 된 캡션을 달았습니다. 이제 더는 착하게 굴지 않는다. 이제 좋게 나갈 생각은 없다는 뜻입니다. 석유 가격이 15분 만에 3% 올랐어요. 브렌트유 배럴당 가격이 114달러로 넘었습니다. 금융시장은 기자들이 보도하기도 전에 이미 그 메시지를 이해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부분이 나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세 가지가 바뀌었고 이 세 가지는 이번 국면을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신호는 각각 따로 보면 미국과 이란 사이의 수사전의 또 다른 한 챕터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이스라엘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공개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전쟁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워싱턴의 신호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의도를 한 문장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란 테러 정권의 지도부를 겨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란을 암흑과 석기 시대로 되돌리기 위해 중앙에너지 및 전력시설을 폭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국회의원이나 분석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주요 군대 중 하나의 국방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한 말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수십 년 만에 중동에 집결된 미국의 최대 화력 집중입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은 동시에 3개의 항공모함 전투단을 이 지역에 배치했습니다. 5만 명의 미군이 그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3만에서 4만 명 정도입니다. 항공모함 USS 조지 H. 부시는 3척의 미사일 구축함과 2,500명의 해병대원을 태운 상륙함과 함께 증원군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펜타곤은 JASMN-ER이라고 불리는 장거리 스텔스 미사일을 태평양에서 중동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매우 특정한 상황, 즉 중국과의 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이 미사일을 이동시킴으로써 태평양을 위한 전략적 비축분의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이란에 대한 결정적인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도박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THAAD 요격 미사일 중 절반 이상이 이미 이번 전쟁에서 소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재고를 보충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해석은 분명합니다. 이란 문제를 끝내기 위해 그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이란 정권에서 나오며 가장 두드러집니다. 이란은 이번 주에 4월 26일부터 발효되는 철강 수출 전면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철강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전략적인 원자재입니다. 미사일, 드론, 탱크, 선박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철강입니다. 이란 정권은 내부적으로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압니다. 하지만 이 퍼즐에는 네 번째 조각이 있습니다. 오늘 유출된 정보로 상황을 더욱 흥미롭게 만듭니다. 10년이 넘게 개발 중인 미국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 이름은 다크 이글입니다. 각 미사일의 가격은 약 4,100만 달러입니다. 음속의 7배 속도로 비행합니다. 사거리는 3,500km입니다. 비행 중에 공중에서 기동할 수 있어서 현재의 방공 기술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대 역사상 이 미사일은 전투에서 한 번도 발사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페르시아만을 가로질러 시청자가 2번 눈을 깜빡이기도 전에 이란을 타격하고 이란의 어떤 레이더도 실시간으로 그 궤적을 추적하지 못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지금 말하는 무기가 바로 이런 종류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이 무기를 단 하나의 상황, 즉 태평양에서 중국과의 전쟁이 벌어질 경우를 위해 비축해왔습니다. 그곳에서 극초음속 속도는
중국 함대를 상대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월 29일 미국 언론에 충격적인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미군 중앙사령부가 펜타곤에 공식 요청을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다크 이글을 중동, 즉 이란을 상대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펜타곤 내부를 모르는 이들에겐 이게 그냥 관료적 회의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이것만으로도 한 가지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이 해상 봉쇄가 한창이고 전쟁이 다시 시작될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하나의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이 요청을 더 의미 있게 하는 추가 세부 사항도 있습니다. 4월에 다크이글의 통제권이 미국 전략사령부 스트래트컴으로 넘어갔습니다. 스트래트컴은 미국의 핵무기를 통제하는 동일한 조직입니다. 다시 말해 이 승인 권한이 주어진다면 전장에 있는 장군이 아니라 백악관, 즉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청이 존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크이글은 미국의 다른 무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기 때문입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느립니다. 음속보다 느린 속도로 날아갑니다.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쯤이면 이란의 이동식 발사대는 이미 위치를 옮긴 상태입니다. JASSM-ER 미사일은 더 빠르지만 사거리가 더 짧습니다. 다크이글은 마하 5의 속도로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발사되어 약 3분 만에 이란 영토의 어느 지점이든 타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 이동식 발사대를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탄두라도 폭약이 없어도 700kg의 다이너마이트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벙커와 깊은 터널을 뚫기에 충분합니다. 다시 말해 그 요청이 승인된다면 다크이글은 미국이 보유한 무기 가운데 이란에 남아있는 탄도미사일 능력을 한 번에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 번 공격을 반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펜타곤이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규모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물론 이 요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심리적 압박을 위한 카드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정권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나오도록 압박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게 전부라고 해도 이 요청이 보내는 메시지는 이번 전쟁에서 지금까지 본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아마 여러분은 당연한 한 가지를 궁금해하고 있을 겁니다. 이란이 이런 일이 올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왜 그들은 대응하지 않을까요? 왜 지금 바로 사태를 키우지 않을까요? 왜 미국 기지나 동맹국 혹은 무언가를 선제적으로 공격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만약 이 전쟁이 다시 시작된다면 왜 이번 전쟁이 첫 단계와는 매우 다를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할 수 없습니다. 2월과 3월에 있었던 전쟁 초기의 폭격으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 약 75%가 파괴되었습니다. 정권은 그 능력을 조금씩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자체적으로 철강 수출을 금지한 것은 그들 역시 원자재를 수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해상 봉쇄로 모든 것이 차단되었습니다. 몇 주 전에 미 해군에 의해 납포된 투스카호는 바로 중국에서 온 무기 부품을 싣고 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란 내부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권이 외부에서 입지를 잃어가는 동안 내부적으로는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월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에 따르면 전쟁이 재개될 경우 이 수치는 연말까지 월 20%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가격이 5배로 오를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란 화폐는 이미 사상 최저치에 도달했습니다. 정권은 모든 방면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명 중인 정권 반대자들은 이것을 기회의 창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자 팔라비, 이란의 마지막 샤의 아들로 미국에 망명 중인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는 이란 군인들에게 정권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호소는 야권이 정권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믿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특정 날짜가 있습니다. 5월 1일 금요일. 이 날짜는 실제로 트럼프가 이 전쟁을 원하는 대로 끝낼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될지 아니면 그 전에 미국 의회와 맞서야 할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은 2026년 2월 28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금요일은 정확히 60일간의 분쟁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미국 법률, 더 구체적으로는 1973년 전쟁 권한 결의안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전쟁을 계속할 공식적인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30일 이내에 군대를 철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 모두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이 표결을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쟁은 법적 공백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군사작전을 완전히 자유롭게 지휘할 수 있습니다. 47년 동안 이란 정권은 단 하나의 생각 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쌓아왔습니다. 그들은 절대 꺾이지 않고 어떤 압박, 어떤 전쟁, 어떤 제재도 견딜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한 가지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정권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아니게 된 순간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부분이야말로 이란 정권 내 누구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일 텐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들이 결코 대비하지 않았던 시나리오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미국이 진짜 전쟁을 재개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정권이 굴복하도록 만들기 위한 심리적 압박일 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이 내용을 알아야 할 분과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